살아갈라만이 남아 인생 바꿀 기회 잡고 아직 세상은 넓고 아직 배울 건 많다. 한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10살이 갓 넘은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뺑뺑이로 다닙니다. 고등학교 지나가고는 더 심해집니다. 이 대학 입시 때문에 다시 3년, 길게는 4, 5년을 학교, 독서실, 학원에서 머리를 파묻은 채 공부만 합니다. 어렵게 대학생이 되면 다시 취업을 위해서 영어와 상식,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취직을 하고도 직급에 맞춰진 또 정해진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성진을 위한 시험도 쳐야 합니다. 이런 한국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이 공부란 소리만 들어도 다들 치를 들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50대에 실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들을 합니다. 왜? 또요? 이번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또는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보다는 진정 자기 자신을 위한 진짜 공부인 것입니다. 50대 실직을 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과 또 공허함이 생깁니다. 반면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에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며 또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 또 확인하고 싶은 심리적 기제로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 고객인 한 중견 제조업체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예전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면 자전거 뒤에다가 화구를 싣고 다니다가 멋진 풍경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해질녘까지 또 그 풍경을 그려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분이 그전에는 일 말고는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캔버스, 물감, 팔레트 등 화구를 잔뜩 사다가 그 사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번 주말에 나가셔서 붓을 한번 잡아보시라 라고 하는 전언과 함께 말이죠. 제가 30대 때인가 어느 공연에 갔다가 멋진 드럼 연주를 드럼 독주였죠. 독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정막 속에서 스네어나 탐탐 소리만 잔잔히 나오다가 따따따따따따따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다 점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빨라지면서 커지다가 마침내 크래시 심벌의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전체 불이 확 켜지면서 본격적인 연주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가슴을 두들게 되던 그 빠르고 강한 비트의 드럼 소리란 게 이게 대단했죠. 그때 임팩트가 컸든지 저는 다음에 드럼을 꼭 배워서 치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잊고 살았죠. 가슴 한켠에 치워놓았던 그 꿈은 제가 50대 실직을 하고 난 뒤에야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었습니다. 배운 지 2달쯤 지났을 땐가 그 그룹 퀸의 We Will Rock You라는 노래 아시죠? We Will Rock You 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노래를 연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란. 제가 광고회사를 나왔을 때 다시 광고 분야의 회사로 재취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아서 쉽지가 않았던 것도 이유였지만 제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이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재무설계사라는 일은 정말 생소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금융 관련된 공부는 사실 머리털하고는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었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쁨, 그게 컸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재미도 솔솔했었습니다. 전 내친 김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명보험 자격증 외에도 손해보험, 또 변액, 펀드, 퇴직연금까지 총 5가지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를 또 확인하고 싶었고 저를 또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배우고 싶어 했던 욕구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100세 수명 시대에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 또 그것만 아니어도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뒤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려면 그때 알아야 할 지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는 동안 내내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우는 자크 아탈리는 7년마다 지식의 양은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서 2030년이 되면 72일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이 세상을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아담 샤프는 이 지구적인 문제를 다룬 일련의 로마 클럽 보고서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책에서 노동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 유형인 공부하는 인간 호모 스튜디오스의 출현을 예고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크가 저술한 단절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지식사회의 지식근로자, knowledge worker가 되겠죠. 이 지식근로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식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지식의 습득으로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혁신하고 또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지식근로자는 평생 학습을 통한 풍부한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창의성 그리고 비관료적인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를 평생 직장인보다는 평생 직업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50대 세대들이 지향하는 인간상, 저 같은 인간상이 되겠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잘 적응해서 일상을 풍요롭고 또 재미있게 지내려면 디지털적인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디지털 기기의 대명사인 스마트폰의 사용에 익숙해져야 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최근 이슈도 알게 되고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연이나 전시회도 요새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살 수도 있고 처음 가는 곳도 어렵지 않게 잘 찾아갈 수도 있고 맛집도 잘 찾아갑니다. 사진도 더 잘 찍을 수 있고 또 운동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사용 노하우를 잘 알면 알수록 생활의 질도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을 잘 써야지 또 자식들하고 대화도 되고 또 꼰대로 늙어가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내 사용 설명서 부제가 50부터 다시 시작하는 내 건강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토 도시노리가 지었고 태원유가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통 50세 전후까지는 뇌를 의도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아도 뇌가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아서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뇌가 급격히 쇠퇴되고 또 심한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까지 그런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빈번하게 사용하면 성장을 한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를 균형 있게 사용한다면 뇌를 더욱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뇌를 사용함으로써 나달이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고 또 오감을 통해서 온몸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뇌가 젊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사실상 2년 전에 사이클을 새로 배워서 타고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해 먹는 것도 즐기고 또 50 중반에 또 드럼도 새로 또 배웠고 뮤지컬, 영화, 연극을 즐겨서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 버킷리스트에는 20가지가 넘는 항목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쇠약해지는 가장 큰 계기는 정년퇴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십 년간 근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회사 뇌가 됩니다. 회사 뇌는 출근할 때 스위치가 딱 켜져가지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회의하고 솔루션을 찾으면서 뇌가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면 하루 종일 TV 앞에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뇌는 에너지 소비가 줄고 급격히 퇴화하고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뇌는 그 순간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고 쇠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또 배워야 합니다. KFC 매장 앞에 서 있는 그 흰색 양복 입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창립자 할랜드 샌더슨인데 그 사람이 KFC를 창업했을 때가 64세였습니다. 미스 웨판이었던 렉크룩이 맥도날드를 창업한 것은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기는 40세 이후에 애플에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아이폰을 선보이면서 그 IT 시장 혁신을 이끌었을 때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을 때네요. 성우로 출발해서 연기자로 그 전업한 배우 변희봉은 30년 동안의 무명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봉 30만 원밖에 못 받던 그 고통스러운 무명 시절을 27년간이나 겪은 나도 순정이 있다. 이 배우 김응수는 올해 환갑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주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도 자신들이 인생을 향한 그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든이 넘은 고령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좀 배워둘 걸. 자, 100세 시대입니다. 5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 그거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체력과 에너지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자, 새로운 분야라 해도 하루 3시간씩 꾸준히 9년을 투자해서 배우고 익히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현재 평균 수명만 놓고 보더라도 한 30년은 더 살 것이고, 그럼 전문가 타이틀을 따고도 또 한 20년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창 때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늦은 나이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또 멋진 말 하나 하겠습니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How do you do 뺑뺑? Nice to meet you 뺑뺑. 미적분 함수 뺑뺑. 사인 코사인 탄젠트 뺑뺑. 중고등학원 밤낮으로 뺑뺑이. 대학 들어 피 튀긴다 뺑뺑뺑. 취직 공부로 머리 쥐었자 짜짜짜. 성주시험 동료기를 기려 대한민국 공부 경쟁 쟁쟁이 쟁쟁. 그래도 말이다, 50대는 배우는 게 새롭다. 이제는 내가 원해 자신을 찾는 진짜 복구. 세상은 휙휙 소나사처럼 바뀌고, 디지털 시대 자식과 대화, 꼰대에서 벗어나고, 브레인에 도움되고, 치매를 예방하고, 살아갈라만이 남아 인생 바꿀 기회 잡고, 아직 세상은 넓고 아직 배울 것 많다. 인생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